현이 책 읽어봤나? 어, 안 읽을 거가 계속 읽어봐야 될 거예요. 읽어보세요. 읽기가 좀 힘든 건 맞아. 힘든 건 맞는데 근데 딱 이 문체가 약간 코스모스 같은 거 읽을 때도 딱 이런 어투란 말이야. 뭔가 장황해 설명이. 그래서 엄청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험하게 읽어가기보다 중간중간에 막 농담 같은 것도 해놓는단 말이야. 그런 거 보면 그냥 피식피식 웃으면서 그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지구, 달, 하늘인데 사실 이제 우리가 그 지구와 교과상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오늘도 퀴즈. 아니, 그만할까 했는데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자, 여름에 우리 기준 지금 태양이랑 거리가 가장 가깝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일점에 있다. 아니, 어떨까요? 에이, 가까워서 아니에요. 가까워서 더울까요? 어떨까요? 그건 아니에요. 재현이 어떻게 아니, 저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현이는 아니다. 재현이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왜 더워? 아니, 제가 이렇게 사전한 잠시 기울어져 있으니까 태양열이 가장 많이 중간쯤에 지금 있으니까 더 계속 그렇죠. 중간쯤에 있을 때 덥다. 중간쯤은 아,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틀렸다. 오케이. 아무튼 들었어요. 맞아요. 오늘 하필 또 유준이가 없어요. 유준이는 뭐 설명 못하고 혼나야 되는데. 여기 갔어요. 어? 어디 갔어요? 여기 갔어. 자, 맞죠? 24절기 알아요? 24절기 언젠지? 춘분, 추분, 하지 뭐 이런 거랑 얼마 전에 입추가 지났고 네. 입추가 지나면서 진짜 신기하게 날씨가 시원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입추 매직이라고 했죠. 그래서 입추가 지났고 뭐 말복 이런 거 있잖아. 복날 얘기하는 거. 중복, 초복, 말복 이것도 절기거든요. 절기는 음력으로 된다. 네. 어떨 것 같아? 절기는 음력이다. OX 저는 음료에서 할게요. 음력이라 생각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걸로 하니까 그렇지. 그렇지만 틀렸습니다. 절기는 양력이야. 그래요? 이게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춘분, 하지, 추분 이런 거는 이제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거의 픽스되어 있어. 그냥. 근데 이제 하루 이틀씩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이 절기는 태양의 위치랑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라서 양력입니다. 양력. 그럴 것 같지 않았지? 맞죠? 자, 그 다음에 음력, 달력 혹시 꼼꼼히 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음력, 달력은 매월 30일까지다. 잠시만요. 아니, 아니다. 네. 그럼 어떤데? 2월이 아마 마지막에 30이 안 될걸요. 그 양력 아니야? 그런가? 이렇게 말라말. 근데 이거를 설명을 듣고 나면 정확하게 기억은 남아. 정확하게 기억이 남아야 되는데. 아니, 남죠, 근데. 알겠어. 음력 달력이 있었는데요. 할 말이 없어서. 재밌네. 아닌 것 같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부산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지? 음력 달력을 아마 크게 자세히 본 적이 없긴 할 거야. 요즘에는 막 음력 날짜 다 적혀 있지도 않기는 해서. 잠시만요. 맞아요. 매월 30일까지야? 맞아요. 왜냐면 달이 안다. 달이 움직이는 모습 때문에 정한 거니까 그쵸. 30일일 것 같다. 네.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틀렸어요. 29일. 29일과 30일을 반복해요. 근데 그거는 모자란 거 같아요. 모자란 게 아니라 달의 공전 주기가 삭과 많이 반복되는 주기가 29.5일이야. 그러면 29.5일이거든. 30일은 그래서 25일 작은 달과 30일 큰 달이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이상하잖아. 모자라잖아. 모자라지 1년에서. 360일. 그래서 어떻게 하게? 그렇지. 음력 중에도 한 달을 끼워 넣는 윤달이라는 게 있어. 근데 그 윤달은 뭐 정하는 규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올해 음력에는 8월이 2번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윤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달에 태어나면 이제 음력 생일 찾아먹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2월 29일에 태어난 것 마냥. 그래서 그걸 또 외우는 윤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29.5일이기 때문에 29일과 30일을 번갈아 가면서 사용한다. 근데 현이의 추리가 나름 일리가 있었어. 오늘 그래서 이 뒤에 오늘 나오는 얘기 중에 시간과 달력에 대한 얘기가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거든요. 알려주는 데가 없어. 모르겠다. 그 세계지리나 이런 데서는 좀 얘기를 해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과학 영역에서는 딱히 이걸 설명해주는 데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서 좀 잘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보름달 항상 음력 15일에 든다. 그럼 앞에 거랑 힌트를 들으면 대충 어떨 것 같아? 얘 근데 맞겠니? 여기 항상 걸리죠. 맞는데요. 맞지? 맞을걸요. 약간씩 차이가 나요. 근데 그래도 물론 당연히 15일을 기준으로 뜨는 건 맞아. 근데 이제 14일에 달이 좀 더 둥근 날, 혹은 16일이나 17일에 달이 조금 더 둥근 날이 있어. 그래서 오늘이 15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둥글다. 이렇게는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이런 말이 걸리는 거죠. 항상 이런 말 조심스럽죠. 그래서 그 전후로 해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왜냐하면 특히나 그 아까 이게 윤달이라든지 이제 이런 게 끼어 들어갈 때는 이게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얘의 가장 결정적인 그 이 차이를 만드는 건 뭐냐면 달의 공전 궤도도 타원 궤도다. 그럼 당연히 속도가 조금씩 빠를 때와 느릴 때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약간씩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솔직히 말하면 달의 공전 궤도도 타원 궤도야, 지구의 공전 궤도 타원 궤도야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엄밀히 반영하지 않은 모형을 이제 본다면 실제로 이제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이 업을 진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아주 정밀하게 계산하는 과정을 쓴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영재 학교에서는 어떻게 할까? 쓰겠지. 그렇죠. 쓸 겁니다. 끝났어요. 퀴즈는 끝났어요. 책 안 읽어왔으니까 복습 문제 미리 조금만 볼게. 오늘 뭐 할지 이걸 보면 두 문제 알겠지. 아예 안 풀렸을걸요. 왜 안 풀어? 풀어야지. 풀어야지. 안 돼. 숙제로 아예 처음 했어요. 네, 하루 날 잡고 하세요. 불러야겠다 하루. 자, 그럴까요? 괜찮아요. 괜찮냐고? 괜찮아요. 할 수 있다고요? 내일. 예. 정리해봐요. 이거 잊어버리기 전에. 자, 지상의 경도와 위도랑 하늘에서 접경과 적이. 요거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접경과 적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북극의 위도와 북극과 남극에서 경도가 의미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얘기들 물어보고 있어.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달의 중요한 위상과 그 다음에 월출과 일몰의 이거 잘못 썼다. 대략적인 시간을 만들어주는 표를 만들어라고 했어요. 이거 오늘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특정한 시간과 날짜를 주면 우리가 달의 위상을 예상할 수 있다. 그것도 확인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겉보기 태양시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들어본 적 있니 혹시? 네. 겉보기 태양시? 태양시라는 말을 아마 좀 들어보긴 했을 건데 이제 평균 태양시와 표준시의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런 얘기들 할 거고. 자, 지구 회전축의 경사가 여기서는 미국 책이라서 미국의 여름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절을 만들게 하는 방법 그래서 얘기할 거고. 그 다음에 달의 위상 순환을 기준으로 해서 역을 만드는 이 역이 달력의 그 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얘네 혹시 뭐지? 선덕여왕 이런 옛날에 사극 이런 게 있었던 거 알아요? 혹시? 네. 알아? 이게 보지는 않았을 거야. 아마 되게 옛날 거라 가지고. 근데 그렇죠. 이제 거기에도 다루는 내용이 뭐냐면 일식이나 이제 이런 거를 가지고 그 권력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정확한 역석, 그러니까 달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달력과 행성과 천체의 움직임에 대한 어떤 그 정리된 뭐 책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가지고 뭘 해. 왜냐면 그때 좀 일식이 일어나거든. 그 당시에 사람들한테 일식은 어떤 개념이었겠노? 어땠을 것 같아? 일식이요. 갑자기 낮에 해가 사라져.
시꺼먼 게 해를 잡아먹었어. 뭔가 좀 나쁜 일의 징조 뭐 이런 건 거야. 그런 지금과 같은 이런 과학적 개념이 별로 없었으니까 그 배경이 이제 신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권력을 잡고 통일 신라를 만들고 뭐 이런 식의 배경이 그 드라마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역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역을 다루는 사람들은 계급이 높진 않았지. 이제 관직은 있었지만 그것도 높은 관직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이제 중요하게 생각은 했죠. 자, 그 다음에 매일 2번의 만조와 간조가 생긴 이유를 설명하라. 만조랑 간조는 뭔지 알고 있죠? 알고 있지? 왜 불안하지? 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얘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개기일식이 일어날 때와 월식이 일어날 때 위상이 어떤 거냐 뭐 이런 거 정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이긴 한데 목표는 역시나 오늘 이걸 다 하는 거지만 다 할 수 있을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시간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교과상에는 다루지 않지만 조금 중요한 얘기니까 짚고 넘어가고 교과상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천구와 계절 같은 것들이 초반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다루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십시다. 쌤, 복수 문제를 풀는 거죠? 네, 복습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면 돼. 복수 문제 2개를 했거든요. 언급까지 하면서 3개를. 그치. 중간에. 예. 네. 근데 있지. 이게 알려줘도 되나? 네. 복습 문제에 대한 진짜 복습 문제잖아 얘는. 요약본이 그 위에 요점 정리에 대체로 있는 경우가 많아. 어디? 복습 문제라고 있고 그 위에 요점 정리라고 있잖아요. 책을 제대로 한 번도 안 봐서 어떻게 요점 정리에 절마다의 요점이 다 정리가 돼 있어 사실. 장과 절마다 요점 정리가 되어 있고 맞아요. 중요한 단어들은 요점 정리에 다시 정리 나와 있어. 여기 이 요점 정리에 붉은 표시로 된 것들이 앞에도 붉은 글씨로 돼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이 굵은 글씨들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해보면 돼요. 선생님 질문 있어요. 네. 별거 아니긴 한데요.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번지는 거야? 원래 그렇게 생긴 집이야. 원래 그래요. 좀 고전스럽지. 그럼 계산 문제 아니세요? 계산 문제는 안 할 거예요. 일단은. 왜냐하면 우리가 계산을 하자고 하면 네 힘들지. 그 나중에 근데 내가 그 올림피아드 대비를 좀 할 거다 하면 계산 문제를 조금 풀 수 있으면 돼요. 올림피아드 할수 있어요. 이 정도 하면. 그 천문 올림피아드는 얘기했잖아. 그거를 교육을 어차피 해줘. 걔는 중교육 같은 거 계속 하거든요. 예비반은. 그래서 한 학기 정도 교육받고 나면 시험 쳐요. 형성평가처럼 쳐. 그래서 거기서 이제 높은 점수를 받은 애들이 남아서 상이라는 개념이 사실 없어. 예비과정은. 하여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교육과 뭐 전체 관측 교육이랑 이게 윗단계는 그런 게 더 많거든요. 집합 교육이 더 많아. 애들이 줄어들었고 얘는 진짜 그 국제 올림피아드, 전문 올림피아드를 내보낼 애들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시 선발해서 이제 국가 대표로 나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다른 것처럼 시험만 쳤단 말이야. 근데 천문은 솔직히 말해서 다른 데서 배우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교육을 해요, 직접. 응? 근데 이제 예비는 집합 교육을 거의 안 하고 그냥 중교육 같은 거 해.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해요. 하고 방학 때 집합 교육 한 2박 3일 뭐 이렇게 하지 했던 것 같아. 좋지 가면. 나는 사실 그게 제일 부러웠어. 우주의 조약돌. 나는 그게 나사 가잖아요. 안 뽑혔는데요. 나사 못 봤어요. 우주의 조약돌은 하나에서 하는 거라서 무료로 나사를 다녀올 수 있습니다. 올림피아드 가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지. 네, 나사 못 봤어요. 올림피아드에서 상 받으면 계속 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잖아. 왠지. 사실 솔직히 천문학자 쉽지 않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이랑은 진짜 관계 없는 삶을 살지. 물론 뭐 공부
받고 하는 거에 대한 보상이 있겠지만 하이닉스 이런 데서 있는 것처럼 막 빵빵 터지고 이럴 일은 별로 없어요. 학자인 거죠 솔직히. 명예직이죠. 그리고 진짜 똑똑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물론 이제 여러분이 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자라나는 새싹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 그렇지만 나사는 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 하던 것을 무료로 보내주잖아요. 우주의 조약돌에 선발된 애들은 나사를 갑니다. 받아 열심히. 그래도 열심히 하지. 그거 모르고 썼어? 아니 그건 알긴 했는데 쉬워 보여가지고 대충 했는데. 나사를 가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푼도 안 내고 가. 그거 하나에서 지원해주는 여인한다고 들었어요. 하나에서 지원해주는 거거든. 근데 솔직히 몰라. 천문 올림피아드를 시험 치러 국제 대회를 나가면 나라에서 지원이 얼마 있겠지만 전부 지원해주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 다른 애들 아이지오 간 애들 이번에 다 자기 돈 내고 갔어요. 그렇군요. 거기도 무슨 아이지오니까 그게 뭐 영재 올림피아드 같은 뭐 비슷한 건데 이런 거 발표하는 거거든 가서. 그럼 국내 대표 뽑은 다음에 가는데 그거 다 애들 자비 내고 갔어. 비행기 값이랑 뭐 이거 해가지고 얼마 전에 비행기 값이 많이 비쌌잖아요. 그래서 영국 애들 갈 때 600만 원씩인가 내고 갔어. 근데 내가 느낄 때도 공부를 잘해서 좋았던 점은 학생일 때 공부를 진짜 잘하면 내 돈 내지 않고 좋은 것들 많이 누릴 수 있어. 그게 막 엄청 먼 일 같지만 꼭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막 학교 학비를 거의 안 내잖아. 중학교, 고등학교도 거의 안 내잖아요. 근데 우리 때는 고등학교, 중학교 다 그 공납금이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갈 때도 장학금 받고 가는 애도 있었어. 요즘 하는 애들. 그리고 뭐 학교에서 장학금도 주고 기숙사비도 안 내고 그 다음에 뭐지? 품위주비도 좀 주고 용돈 달에 용돈 얼마씩 나오고 이런 애들도 있었어. 진짜야. 야 나도 중학교에서 좀만 더 열심히 할 걸 막 이런 생각 든다니까. 그런 점.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고. 진심이야. 자 보십시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지구, 달, 하늘이고요. 일단 지구와 하늘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천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단 말이에요. 앞에서 천구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천구의 적도와 천구의 양쪽 북극과 남극 요 정도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좌표가 있어. 천구에 사용하는 좌표가 뭐냐면 적경과 적이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걸로 표현하는 건 우리가 적도 좌표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지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구에 위도 경도가 있는 건 알고 있죠? 이건 뭐니? 이 선은 뭐야? 이게 자전축이면 가로선을 뭐라고 해요? 가로선. 위도야 경도야 가로선. 당연히 위도. 이게 이제 위치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위도인데 여기가 적도라면 여기는 영도. 그죠? 그럼 위로 올라갈수록 그쵸. 조금씩 증가해 뭐 30도, 60도 이렇게 해서 여기 북극은 90도 이제 이렇식으로 표현을 하죠. 북극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고 내려가면 마이너스 90. 마이너스를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 과학에서는 마이너스를 좋아하지만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쓰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90도 S라고 표현을 해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도가 지구 표면에 때 세로선이 그려진단 말이지. 그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 경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360도가 그려질 거잖아요. 이제 이때 경도의 기준을 어떻게 잡을까? 그 영국 어느 섬 가지고 있는 섬이 아마 정도를. 영국에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네. 지나가는 섬, 거기를 기준으로 잡아요. 예를 들어 이 선이라고 하면 여기가 여기를 잡아야 되겠다. 앞에 있는 거예요.
여기가 0도라고 하면 이게 이제 본초 좌우선이라고 하거든요. 0도. 자,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한쪽 방향으로 돌리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쪽 방향으로 돌아갈 때는 뭐라 해가지고 하여튼 얘는 어디까지? 180도 동쪽 방향. 동경 이렇게 표현하고 반대로 이렇게 돌아갔을 때는 뭐 180도 어디까지? 서경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동경 몇 도였지? 9시 100뭐 50도쯤 되는 이쯤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쪽에 더 이거 기준으로 해서 더 동쪽에 있는 그래서 이제 동아시아 이렇게 되는 거고 페르시아나 이쪽에 이제 서아시아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요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경 얼마 이렇게 하고 얘는 이제 서경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이 딱 두 개가 이렇게 돌아서 그 만나는 180도 선은 결국엔 만나겠지. 동경 180도와 서경 180도 만날 거잖아요. 그치? 그 선쯤 그러니까 본초 좌우선의 뒤편 그 선쯤에 뭐가 있냐면 날짜 변경선이 있어요. 거기를 지나가면 날짜가 하루 더 지나가거나 하루 앞으로 돌아가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앞으로 돌아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을 갈 때 날짜 변경선을 지나가잖아. 그러면 갔을 때 날짜가 달라지죠. 그거 맞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날짜 변경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구에서 이거를 근데 위도랑 경도를 쓴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위치에 나타낼 때 편하고. 위치를 나타낼 때 편하라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긴 이 지구는 이제 구면이잖아요. 네.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구면좌표라고 하거든요. 그쵸. 이 구면의 좌표는 이 구면좌표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빠졌어요. 예전에 나왔는데. 제가 노트 안 들었어요. 이거 생각나 같은데 잠시만요. 노트가 높은데. 노트 없어도 되는데 야 이거 낱장은 잘 가지고 있는 거지. 정리하거나 하고 잘 챙겨내. 구면좌표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구면좌표는 반지름과 두 개의 각도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얘는 어차피 지구의 표면은 반지름 정해져 있으니까 구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의 위치를 표현하려고 하면 여기 본초 좌우선에서부터 요만큼 돌아가는 위도 방향으로 경도 방향으로 가는 각도랑 위도 방향으로 가는 각도를 같이 있는 각도로 표현하거든요. 요 각도랑 지면에서의 요만큼 돌아가는 요 각도 요렇게 각도로 표현하는데 천구도 얘랑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막 어떻게 설명할 때 우리가 지구에 있는 위도와 경도를 선을 떼가지고 팽창을 팍 시켜서 천구에 딱 갖다 붙였다고 생각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해요. 그럼 이제 이게 천구가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천구가 되면 여기는 이제 천구의 적도 여기가 이제 극이니까 그럼 천구의 북극이고 천구의 남극이잖아요. 약간 줄일게요. 천구는 실제 써요 그때. 천구를 그러니까 쓸 때가 있어. 천구를 쓸 때는 언제냐면 그러니까 행성의 움직임이나 이 위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천구를 씁니다. 저 원좀 삐뚤빼뚤해 되게 좋죠. 당연합니다. 이거 근데 꼭 그려봐. 알겠지? 이거를 그릴 줄 아느냐 못 그리느냐가 너희의 생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있어. 네. 깊게 안 그리다 보면 그 느낌 나요. 원이나 이런 거는 뭐 그냥 그리면 되지 뭐. 착한 사람 눈에는 동그랗게 보인다 말면서. 그래가지고 과학인데서 나온 거죠.
네. 그래가지고 방학의 내용이 나와. 아 처음 이제 방학이 모르고 나왔어요. 방학이 화요일까지인 줄 알았거든요. 아, 그치. 뭐. 그래서 따로 이 우리 방한테는 방학 얘기를 크게 안 했어. 맞아. 쌤한테 물어봤는데 화요일까지 말해가지고. 어떤 선생님이 수학쌤이? 에, 그 뭐지 아. 그 아니 뭐 어차피 목요일 날 수학 아닌가? 수업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화요일까지 안 나오면 된다 했던가.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거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고 이 천구에서 적경과 적이는 결국 있어요. 적위가 지구의 제 위도랑 이제 일치하는 개념이겠죠. 이게 적위 이렇게 되겠지. 아 쌤. 근데 적위는 전문가들만 써요. 굳이 막 S, N 이렇게 쓸 필요 없어. 적위는 마이너스 90도에서부터 플러스 90도까지. 저기가 전문가들만 쓴다고요? 그치. 이제 이 별을 다룰 때만 맞아요. 쓰는 거니까. 이게 이제 남극을 의미하고 이게 북극을 의미하죠. 천구의 적도는 0도. 아 잠시만요. 저좀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학교 1학년 때 저런 거 배워요. 학교에서 저 봤는데 1학년 때는 저런 거 없던데요. 이거 2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나오나 보다. 2학년 때 나와요. 근데 진짜 간단하게 나와.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적이 이런 거 안 배우고 적이 아니면 적경적인 말만 나오고 뭐 자세하게 안 가르쳐줘. 그냥 천구의 적도와 천구의 북극과 남극이 있다. 뭐 이 정도로만 설명해 줍니다. 그래요. 학교 교과서에서는. 너무 어려운 거. 너무 많이 내용이 빠졌어. 너무 답답하다. 근데 해강자학교 좀 어렵게 될 줄 알았는데 쌤. 근데 어렵게 내도 어렵게 내봐야 교과서에 안 나온 내용을 물어볼 수가 없어. 걸리거든. 세상 답답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중학교 가가지고 또 뭐 중학교 때 안 배웠으니까 또 그러면서 대충 가르쳐요. 첫날이 뭐예요? 첫날 뭐라고? 천구의 남극. 아하. 저. 아유 이름이. 그럼 이제 이 세로선은 뭐라고 부르겠니? 그럼 저기가 무슨 뜻이에요? 적이 천구의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의 위도 이런 의미죠. 아, 그 노란 색깔로 그린 세로선 뭐였어요? 그렇지, 적경. 자, 이해했어. 지구의 경도는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천구의 기준은 어디로 잡을까요? 고민이 되지. 자, 약속을 합니다. 어떻게? 얘는 춘분점을 기준으로 해요. 춘분점. 춘분날 태양이 있는 위치. 춘분날 태양이 있는 위치인데 얘는 적도, 천구의 적도의 한 점이거든요. 적도 위의 한 점입니다. 한 점. 예를 들어 이제 여기라고 하면 얘는 이제 동경과 서경 이런 걸로 나눴잖아. 근데 이제 얘는 그렇게는 안 하고 한쪽 방향으로 돌아가요. 요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측정을 할 건데, 근데 웃긴 거는 얘는 또 뭘 쓰냐면 이 책에도 지금 우리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얘기할게요. 얘는 뭘 쓰냐면 각도를 안 쓰고 시간을 단위로 씁니다. 자, 왜냐하면 이 결국엔 이 경도, 우리가 동경 서경도 보면 그 경도에 따라서 해 뜨는 시간이 달라지잖아요. 맞지? 그럼 천구상에는 어떠냐면 천구상에 별이 박혀있는 위치에 따라서 그 별이 나를 지나가는 시간들이 결정이 되거든.
왜냐면 청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얘를 시간 단위. 충분점이 뭐냐면 0시예요. 0시, 뭐 hour. 예, 이건 이렇게 0시로 표현을 합니다. 0시로 표현을 하고 자전 속도로 치면 1시간에 15도잖아요. 맞지? 그래서 15도 간 거를 1시간 이렇게 표현해. 이게 만약에 30도면 여기 2시간이 위치가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쭉 돌리면 이게 결국 0시가 곧 24시간이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충분점이 0시고 여기부터 24시까지 이런 식으로 돌려요. 시계 방향으로 돌린다, 시계 방향으로 증가한다라고 표현하는데 왜냐하면 지구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안에서 바라보면 이 충분점이 지나갔던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동쪽이잖아요. 동쪽이면 충분점이 떠서 이렇게 지나가거나 충분점이 이렇게 떠오르면 그 옆에 2시간짜리 별도 같이 떠오르고 4시간짜리 별도 이렇게 같이 떠가는 거 같은 간격. 요게 이제 적도 좌표계로 사용하는 천구의 위치를 표현하는 방식. 그러면 교재를 잠깐 볼게요. 그래서 지상의 위치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해서 지상의 위치를 결정할 때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고정시키고 보면 결국 지구의 회전축은 남극과 북극의 위치를 결정해 주잖아. 그죠? 그리고 딱 그 90도인 지점에 적도의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동쪽, 서쪽은 그러니까 동쪽은 지구 회전의 방향 쪽이고 서쪽은 그 반대 방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지구 표면에 어디에서나 동서남북을 정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쪽이 북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여기서 동서남북이 결정되고 여기에 가도 남반구에 가도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자, 근데 북극과 남극은 동쪽과 서쪽 결정할 수 있나? 없어요. 그냥 내 머리 위에가 북극에 있어. 그럼 내 머리 꼭대기가 북극이고 내 발 아래가 남쪽인 것 밖에 없어요. 여기서 보면 모든 내 땅 밑에 있는 모든 방향이 다 어느 방향? 다 남쪽 방향. 여기 서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도 보면 나는 남극에 서 있고 이 아래 방향이 결국에 어디로나 다 북쪽 방향.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아까 복수 문제 있었어요. 그 내용이. 그래서 남극과 북극에서는 동쪽과 서쪽 같은 방향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분면 좌표 체계를 만들 수 있고 블라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중간에 딱 보면 큰 글씨로 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대원이 뭘까? 대원이요. 어디 대원? 지구에서 보통 우리가 이런 구가 있을 때 대원을 정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비행기 타면 미국 갈 때 우리나라 여기 있고 미국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갈 것 같지만 요렇게 가잖아. 왜 이렇게 가는지 알아? 이게 왜 요렇게 정해졌을까? 왜냐면은 제가 가는 게 더 그 뭐지 바람 부는 그거를 피하려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면 느리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랑 달라요. 저쪽도 그쵸. 이게 더 빨라. 왜 빠르냐면 우리가 이게 그죠. 그러면 곡선이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는 저 구면상에서는 이게 직선이에요. 뭐야? 바람. 이게 직선이야. 직선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여기 그리면 이게 구면처럼 보이는 거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대원의 개념이 나오는 건데 요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 이게 지금 이 원도 대원이야. 네. 구의 중심을 지나도록 자르는 거지. 네. 근데 구의 중심이 안 지나도록 요렇게 자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럼 얘는 이 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원은 아니잖아요. 맞지? 예.
근데 요 구의 중심을 지나도록 어떻게 잘라도 그러면 결국에는 이 원이 대원이 될 거야. 이걸 대원이라고 해요. 구의 중심을 딱 지난 대원인데 이 경로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미국과 한국을 연결 이 두 지점을 연결할 수 있는 대원을 찾고 그 경로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날씨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바뀔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경로로 가는 것이 구면을 따라가는 가장 짧은 경로. 그거 잘못. 뭐 생각 못 할 수 있지. 요렇게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원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우리가 이제 이 위도와 경도나 적경과 적이나 다 얘기를 할 때 이 원들을 기본적으로 다 이 구의 중심, 지구의 중심을 지나는 대원을 그렸을 때 그때를 만족하는 그 대원을 만족하는 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위도를 이렇게 결정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30도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원이 결정하겠죠. 그래서 사실 수없이 많은 대원을 그릴 수 있는데, 그죠? 수없이 많은 원을 그릴 수 있잖아. 점을 지나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천구상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대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오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오선. 이 자오선은 어떤 거냐면 관측자 입장에서 어디에 관측자가 있어도 이 뒤쪽에 북극이 있을 수 있고 지구에 북극이 있을 수 있고 남극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관측자가 서 있는 입장에서 남극과 북극을 지나는 선, 요렇게 지나가는 선. 그러니까 정확히 또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가 태양이 남중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딱 남쪽 하늘을 딱 향하는 그 선. 요거 이제 우리가 자오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천체 관측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자오선 통과 이런 말을 많이 써요. 나의 자오선을 지나가는 시간, 그 천체가 내 자오선을 지나가는 시간을 이렇게 표현을 하지.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뒤에 시간 할 때도 그 얘기를 나오는데 자오선보다 자오선 아직 안 지났어. 그러면 오전. 자오선을 태양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오후. 요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얘네도 AM 하는 것도 EM이 자오선이라는 뜻이에요. PM도 마찬가지예요. 자오선을 통과하고 난 뒤, 자오선을 통과하기 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 자오선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 가장 관측자 입장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큰 대원, 요거를 자오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왜 그리니치인가에 대한 설명도 좀 있습니다. 왜 그리니치인가에 대한 설명은 그 당시에 뭐 영국이 어쩌고 저쩌고 힘이 셌고 네. 뭐 그런 것과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상에서의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보유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라고 역사적인 얘기들이 같이 있어요. 껐나? 자바 실험실 검색하면 지금 다 나와요. 자바 실험실이라고 검색하면 나와. 접속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적도 좌표계 나와요. 여기 바로 나오네. 천구한 점. 이게 이제 천구예요. 그러니까 천구상에 이렇게 별들이 지금 박혀 있는 모양이에요. 한국을 쓴다가 할수 있어요. 응? 한국을 쓸 때가 됐다고. 요 이제 별자리 이름 지운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이제 천구상에 별들이 이렇게 박혀 있고, 우리 첫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만큼 자리가 황소 자리 뭐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눈 거야. 근데 천구 어떨 때 쓴다고 하셨어? 뭐라고? 천구 어떨 때 쓴다고? 천구는 보통 이 안에서 전체의 움직임을 관찰할 때. 여기서 이렇게. 위치 변화 같은 걸 표현하고 싶을 때. 거리랑은 진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완전 다르게 별의 진화라든지 이런 얘기할 때는 천구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태양계 내의 행성의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얘기하고 싶을 때 해요. 지금 여기 선이 여기 흰 색깔 선 가운데 여기가 천구의 적도겠죠. 네. 적도이고 여기 이제 북극이고 북극성 있고 여기가 밑에가 남극이고. 이제 이 노란 선이 뭐냐면 황도예요. 황도.
태양이 지나가는 길. 황도가 이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정부의 적도를 통과해서 내려가겠죠. 이 지금 8월이기 때문에 태양이 여기 있는 태양인데 9월로만 보내도 어디 있냐면 여기 만나죠. 이거는 가을이니까 추분점이에요. 추분점. 그러면 7월, 6월 여기가 어디냐면 하지점. 그래서 지금 적경 6시 여기가 충분점이거든요. 둘이 만나는 데 3월로 가면 태양이 여기 있다. 3월 여기 태양이 있단 말이지. 여기가 3월 21일경에 태양이 위치한 곳 충분점 여기거든요. 그래서 적도하고 황도가 만나는 점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충분점인 거야. 그럼 여기가 적경의 시작점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적경을 0으로 맞추면 이제 여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적경 저기가 0일 때 딱 여기 충분점이 찍히죠. 그리고 아까처럼 만약에 이제 6월이라고 가면 여기는 적경상으로는 4분의 1을 돈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6시가 될 거고 6시. 그 다음에 저기는 황도는 지구 자전축 기울기랑 같아서 23.5도 기울어져 있거든요. 정부의 적도랑. 그래서 얘를 23.5도를 딱 올리면 0.5도가 안 되더라고요. 대충 이 정도를 하면 이제 하지점의 위치가 찍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한 어떤 딱 영역 이 별의 위치를 어떻게 설명할래? 이렇게 했을 때 적경과 저기를 쓰는 게 편하다. 왜? 적경과 저기는 태양이랑 달이랑 행성 같은 진짜 우리 가까운 데 있는 애들 말고 별은 완전 고정이야. 별의 적경과 저기 값은 무조건 고정이거든요. 자, 아까 여기가 마차부 자리. 평소 오리온 있어야 돼. 여기 지금 오리온 있잖아요. 그러면 이 오리온에 있는 예를 들면 이 별은 적경이 예를 들면 뭐 한 5시쯤에 있고 저기는 지금 천구의 적도 아래쪽이니까 저기는 이제 마이너스 10도 정도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 오리온의 왼쪽 달이 있는 데 있는 별 이게 베telgeus인가 그럴 거예요. 리겔인가? 헷갈리네. 근데 요 별의 위치는 적경은 플러스 5시 20분, 저기는 마이너스 8도 정도 돼. 이제 이런 식으로 별의 위치를 정확하게 탁탁 찍어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경과 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이 이걸 쓰기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춘분점을 일단 찾기가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춘분점이 보면 궁수자리 근처 물고기 자리에 어떤 점에 있거든. 근데 여기 보면 이 주변에 특별히 어떤 별이 있어가지고 북극성처럼 북극성은 딱 북극에 그 별이 있단 말이야. 아 진짜 근데 그 한유미에서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힘들어. 그러니까 이걸 찾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 자리에 별이 없어. 찾으면 쉬운 거 찾으면 되죠. 찾고 나면 그래도 이제 물론 각도나 이런 걸 측정하는 이제 조금 그게 있어야 되는데 익숙해져야 되는데 찾기까지가 힘들죠. 그래서 잘 못해. 그러니까 맨눈으로 하기는 힘들고 대신에 이제 망원경을 들고 나가면 어떻게 하냐면 망원경에 회전되는 축을 어디랑 맞추냐면 북극성이랑 딱 맞춰줘요.
그러면 어차피 지구가 자전 이렇게 할 때 이 망령이 같이 이 축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별이 공전할 때 이거 별이 일주 운동할 때 이걸 따라가 주거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적경과 적의 값은 이제 눈금 같은 걸로 조절을 해요. 그런 식으로 별을 찾는 거지. 힘드네 내용이, 그죠? 여하튼 천구의 적경과 적의 이렇게 결정을 하고 춘분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입니다. 그 얘기들이 쭉쭉쭉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천구상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적의는 어떻게 결정하고 61페이지에 적경은 어떻게 결정하는가, 이런 얘기들 표시가 되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사진이 뭐냐면 푸코 진짜 사진이에요. 이게 푸코라는 사람이 이제 그 파리에 있는 팡테옹 사원에다가 얘를 이제 설치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진짜 지구가 자전하는 증거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우리는 자전할 때 못 느끼잖아요, 솔직히. 아니는 돌아요. 원래 진자의 등시성이라고, 진자가 회전하는 진동하는 진동면 얘는 안 변하거든요. 변하면 안 돼. 근데 요렇게 놔뒀더니 얘가 진동면이 이렇게 돌아가요. 변하는 거네요. 이렇게 변해요. 사전하니까. 근데 이게 그럼 왜 변하느냐? 진자는 안 변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진자는 안 변했지. 지표면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지표면이 돌아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서 푸코 진자가 지구가 자전하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위도에 따라서 이 푸코 진자의 진동면이 회전하는 시간이 달라. 우리나라 정도 되면 이틀 정도 걸려야 한 번은 회전하거든요. 이렇게 된다. 북극에서는 어떻게 되겠나요? 하루면 다 회전하겠죠. 이렇게 될 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3.2절로 넘어가면 계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계절. 자,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할 때 가깝고 먼 것은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진 않다, 그런 얘기 했다, 그치? 그래서 실제로 계절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뭐냐면 궤도에서 태양과의 거리와 관계없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방향이란 관계가 있습니다. 지우개가 없으니까 지우개 가지고 그다음에 여러분 생각해봐. 태양이니까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그냥 기온이 달라지는 것 말고 또 어떤 거 있어? 네? 여름과 겨울의 차이 나는 거. 그러니까 막 기온 차이 나는 거 말고 딱 자연에서 딱 드러나는 어떤 차이죠. 또 뭐가 있니? 제철 음식 같은 것도. 이제 생활보다 딱 자연에서 바로 보이는 거. 응? 해 뜨는 시간이랑 지는 시간. 제철 음식은 얘한테 영향을 받은 거지. 맞죠? 지는 시간 달라져. 해 뜨는 시간이 여름이 되면 훨씬 일찍 뜨고 밤이 되면 늦게 지죠. 그래서 태양이 남중고도잖아요. 맞아. 좋습니다. 남중고도가 다릅니다. 남중고도 뭔지 알죠? 아직 안 했나? 뭐냐면 남중고도는 남쪽 하늘에 딱 떴을 때 태양이 제일 높게 뜨거든요. 이렇게 지나가니까 그때의 고도를 말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태양이 가장 높이 떴을 때의 고도, 요건데 맞아.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납니다. 맞아. 그럼 이런 것들이 결국 계절을 만들지. 이런 것들이 계절을 만드는데. 그럼 얘는 왜 이렇게 되는가? 이거잖아요. 공전하는데 그냥 하는 거 아니고 어떻게 공전하라고? 자전하면서 자전축이 기울어지는. 자전축이 기울어지지. 자, 일단 생각으로 한번 해봐봐. 아까 이거 황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럼 여기 이제 춘분의 얘가 있을 때와 이렇게 하지에 있을 때 태양을 춘분으로 다시 맞춰볼게요. 여기 있어, 태양이. 여기 있는 상태로 얘가 한 바퀴 자전을 해요. 네. 자전을 하지. 그럼 지구 입장에서 지구는 딱 요 한의 가운데 있는 이제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걔 입장에서 볼 때 태양이 뜨고 지는 거는 어디를 따라서 뜨고 지는 거야?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보는 천구의 적도를 그냥 따라서 쭉 떴다 치거든. 그지? 그러면 천구의 적도가 나한테서 내가 서 있는 입장에서 관측자 이렇게 서 있으면 여기가 이제 북쪽. 그러면 이렇게 자전축이 지나가고 이제 우리 같은 북반구 중위도 지역을 생각하면 이렇게 90도가 됐을 때 이게 이제 천구의 적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선이. 그럼 이 태양이 어디에 있을 거냐면 딱 천구의 적도에 여기서 떠가지고 하루 동안 움직이는 방식이 이렇게 따라 움직일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천구의 적도를 그대로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딱 6시 되면 뜨고 밤 6시, 18시 되면 딱 질 거야. 자, 근데 얘가 여기 있는 쌍둥이 자리는 여기까지 올라갔잖아요. 저기 지금 하지점인데 하지가 되면 얘보다 아까 얼마 더 올라간댔냐면 적도보다 23.5도 더 올라간다. 맞죠? 그러면 이때 태양은 어떻게 도냐면 이거를 따라서 이렇게 돈단 말이지. 여기서 떠서 이렇게 질 거란 말이지. 그럼 얘는 훨씬 일찍 뜨고 훨씬 오래 떠 있고 남중고도는 요게 남중고도가 될 거거든. 하나? 요게 남중고도. 이게 하진달의 남중고도니까 얘가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해가 오래 떠 있네. 여러분 하루 중에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이 몇 시라고 배웠어요? 12시. 진짜로? 12시 반.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 아, 그래서 저 2시인가?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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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렇게 배웠지? 아, 왜냐면은 태양이 가장 높을 때가 12시 반인데요. 12시나 12시 반인데요. 그 열이 내려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2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 태양빛에 의해서 지면이 데워지는 시간. 아, 그죠. 그래서 2시간 정도 이제 딜레이가 생기는 건데. 그것랑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지금 이게 3월 9월이니까 춘분과 추분일 때 얘가 이제 도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면 6월이 되면 이게 이제 훨씬 더 여기서 뜨는 거야. 얘가 사실 태양이 이렇게 일주 운동을 하는 속도는 똑같아요. 그죠? 그지 형아? 이거 좀 봐라. 맞죠. 이거 똑같이 돌거든. 근데 이제 춘분이나 추분일 때보다 하지 때가 훨씬 천천히 져요. 왜냐면 이 위에 길이가 훨씬 길잖아. 동지도 같이 볼까요? 동지도 같이 돌아요. 근데 이 천구가 결국에는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더 남녀가 높을 때가 더 오래 들었고. 그래서 이제 보면 훨씬 일찍 뜨고 제일 늦게 뜨죠. 동지 때. 훨씬 일찍 뜨는 대신에 훨씬 늦게 뜨죠. 그래서 이제 오래 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햇빛을 훨씬 오래 받고 더 잘 데워지겠지 지면이. 근데 그런 것들이 누적이 되어서 하지가 6월 20일이지만 사실 덥기는 우리도 7, 8월이 더 더워요. 해가 떴다 졌다 하는 와중에 지면 조금 식고 밤 되면 지면이 약간 식고 또 뜨면 데워지고 이렇게 하는데 데워지는 시간이 엄청 긴 거지. 근데 또 막 덥다가 저번 주에 입추했다니까 갑자기 또 시원해졌다가 또 이번 주 들어오니까 또 갑자기 이번 주도 좀 덥긴 했는데 근데 고도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태양이 이제 여기
하지를 한참 지나서 여기 이제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죠? 진짜 한 주군으로. 이번 주나 좀 이럴 때 베르셀 썰어진 보기 싫을 텐데. 그치. 뭐 그래요. 그런 게. 그래서 이렇게 계절의 변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당연히 봐봐. 이게 지금 하지 때는 이 햇빛이 쏟아지는 각도가 훨씬 더 이렇게 이 지면에 대해서 수직에 가깝게 빛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훨씬 그러니까 좁은 영역에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야. 그치? 근데 이제 동지 때는 해가 누워서 들어오거든요, 햇빛이. 그러니까 똑같은 면적, 예를 들면 우리 손전등 같은 거 이렇게 지면에다가 바로 비추면 요만큼만 밝잖아요. 되게 밝고, 그지? 이 손전등을 이렇게 기울이면 이 정도 면적을 밝게 할 수 있는데 이거 밝히는 밝기로 얘를 밝히니까 얘는 좀 어두워지잖아. 맞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 그래서 지금 저 하지 때, 그러니까 여름에 더 더운 것과 겨울에 좀 더 추워지는 것은 이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면서 태양빛이 이 지면을 데우는 면적에도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61페이지의 계절 다시 보면 네. 네, 햇빛의 그 첫 번째 문단에 이렇게 해서 따라서 우리는 햇빛의 양의 차이에 따라서 1년을 몇 개의 계절로 나누고 있고 계절 차이는 적도에서 북쪽 또는 남쪽으로 갈수록 더 뚜렷해진다. 그리고 남반구의 계절은 북반구의 계절과는 반대이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거리랑 관계가 있는 거였으면 남반구가 여름일 때 북반구도 같이 여름이어야 되는 거지. 거리는 똑같으니까 남반구랑 북반구가. 근데 얘네가 계절이 다른 이유는 얘네 지금 이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지 때 이렇게 길게 얘가 지나가지만 얘네는 동지 때처럼 짧게 지나가요. 태양이. 그래서 완전히 반대 계절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저 밑에 내려가면 마지막에 실은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면의 수직한 축에 대해서 지구 자전축이 23도 기울어졌기 때문에 계절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62페이지에 그 위에 커다란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중앙에 태양이 있고 그 다음에 자전축이 약간 기울어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지금 23.5도라서 23과 2분의 1도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기울어진 게. 이렇게 딱 수직하게 선 것에 대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기울어진 방향이 돌진 않아요. 같은 방향으로 다 기울어져 있거든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이제 기울어진 채로 얘네가 돌고 있는데 여기 적힌 계절, 그러니까는 12월, 뭐 3월 이렇게 하는 건 당연히 이제 그 날짜이면서 북반구 기준으로 디셈버가 겨울이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때 보면 여기서 보면 태양빛이 가장 강하게 오는 수직하게 떨어지는 곳은 이때는 이제 남반구가 되는 거지. 12월에. 그죠? 그렇게 하면서 북반구는 겨울이 될 거고 이렇게 돌고 돌아서 반대편 6월에 가면 이때는 이 북반구 쪽에 그러니까 자전축이 태양 쪽으로 더 기울어지면서 이게 이제 겨울이 되더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지. 이 자전축은 사실 이쪽으로 기울일 수도 있고 저쪽으로 기울일 수도 있어요. 지금 교재에는 왼쪽으로 기울여 놨으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기울여 이런 식으로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는 방향은 항상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태양빛이 나란히 온다고 했을 때 얘가 주로 아주 고도가 높게 떨어지는 지역이 여기는 북반구. 그러니까 여기가 북반구가 여름. 여기는 이렇게 될 거니까 남반구 쪽에 좀 더 태양의 고도가 높게 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는 북반구는 겨울. 이렇게 돌면 여기가 이제 가을이고 봄이 되겠죠.
계절을 판단하면 됩니다. 갔다 와. 그 문을 열고 가야 돼. 어. 돌려도 되고 아니면 그 밑에를 한번 누르면 돼.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눌러봐. 열면 돼. 됐습니다. 쌤. 뭐? 지금 시간이 28분인데. 네. 우리 7시까지 수업이구나. 내가 토요일 날에 30분에 시작해서 30분에 가야 이제 1시간 전주를 가네. 그럼 1시간 반이 지난 거네. 야 진짜 오늘 3장 다 못 끝냈어. 봅시다. 62페이지 이제 밑에 있는 그림이 약간 그거예요. 고도에 따라서 햇볕이 닿는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 그림처럼 고도가 높을 때 훨씬 더 잘 데워지겠지. 직광에 더 가깝게 떨어지게 좁은 면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딱 이거였어요.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고도가 낮잖아요. 네. 고도가 낮으면 빛이 이제 경사지게 들어오면서 훨씬 넓은 면적을 데우지만 온도를 별로 많이 올리지는 못해.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 있는 것 같을 때가 여름, 오른쪽처럼 고도가 낮을 때가 겨울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 볼 게 있어. 여러분 용어로 봤을 때는 여기도 이제 뭐 손전등 얘기가 뭐 있고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자 63페이지에 보면 있죠. 6월 중간 두 번째 문단 여기 보면 6월 22일경 이렇게 해서 북반구에 거주하는 우리는 하지 또는 여름의 첫날 뭐 이렇게 부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태양은 적도 북쪽 23도쯤에 나타나고 23도쯤에 나타나고 그리고 이때는 태양이 이제 천정을 북이 23도인 곳에서는 태양이 천정을 지나가게 된다라는 거고 그림 3.7이 이제 뒤에 있어요. 근데 이게 그래서 북이 23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북회기선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태양이 올라왔다가 23.5도를 찍고 나면 다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회기하는 지점. 하진날 되면 여기를 찍고 다시 내려가. 그럼 남회기선은 어디겠니? 반대로 동짓날 남반구 쪽에 23.5도 찍고 다시 위로 올라오겠죠. 태양 위로.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기선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으로 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햇빛이 북극을 넘어서까지 내리쬐고 있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극은 항상 여름 태양빛에 쪼이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극지방에서의 계절에 대한 얘기를 해요. 뒤로 넘어가서 그림을 봅시다. 요걸로 이해가 될지 모르겠다. 해보자. 자, 지금 3.7 여기 왼쪽에 있는 건데 봐봐. 지금 왼쪽 밑에 있는 그림이거든요. 왼쪽 밑에 있는 그림 얘를 지금 보면 하진날 태양빛이 이제 지구 쪽으로 내리쬐을 때 보면 북극 지점을 넘어서 빛이 가잖아요. 요거 보여요? 여기.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떠냐면 이때는 봐봐. 이 상태에서 지구가 자전을 해도 북극에는 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북극에 밤이 없어. 그럼 똑같은 날 남극을 보자. 얘가 지구가 자전을 해도 남극에 해가 뜨니 안 뜨니? 안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극에는 백야, 흑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약 6개월 정도를 얘는 계속 해가 지평선 위에 떠 있는 상태가 돼요. 지금 북이 35도잖아요. 올려볼게. 점점 더 올라갈수록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되거든.
너무 무서운데요. 안 따. 북극에서는 이렇게 있는 거야. 백야 아니에요? 옆으로 돈다고. 아 저게 백야예요? 그렇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렇게 춘분날은 지평선을 따라 얘가 한 바퀴를 돌아요. 그럼 땀에 날짜가 좀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저렇게 됐으면은 궁금하겠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땅에 붙어서 얘가 떠다니는 그치.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루. 3월 21일 하루가 이렇게 자전을 해. 북극에서요? 그 진짜요?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6월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보다 고도가 약간 높아지지.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 조금 더 높아져서 한 바퀴를 돌고. 아니 3월 9월에는 무조건 저렇게 돌아요. 그 계속 그냥 그렇게 돌아. 그 밑에 것처럼 3월 9월에.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딱 지평선을 따라 도는 춘분날과 추분날의 움직임을 의미하는 거고 이걸 따라 도는 게 하진날이거든요. 그럼 춘분날에서 추분날 갈 때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아주 촘촘한 스파이럴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6개월 내내 떠 있어요. 6개월 내내 떠 있는데 실제로는 그럼 딱 6개월만 낮이고 딱 6개월 밤이냐? 그렇지는 않아. 근데 6개월 동안 6개월보다 길어요. 왜 6개월보다 기냐면 우리도 해 뜰 때 보면 해가 지평선에 떠오르기 전부터 밝잖아. 그걸 우리가 여명이라고 하는데 얘도 요것보다 약간 밑에 있을 때도 이 지역은 밝은 거야. 그래서 실제로 완전히 새까맣게 지내는 날은 1년 중에 3개월 정도 된다라고 요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 남극은 어떻게 되겠니? 완전 반대겠죠. 그래서 이제 북극과 남극은 반대의 계절을 본다. 하지 때는 태양이 아래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하지쯤에 하루 종일 밤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지. 그럼 백야가 아니고 뭐라고 해요? 흑야? 글쎄, 흑야가 아니고 어두운 낮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지 않을까? 애매하네요. 자, 이제 그러면 생각해보자. 적도 지역에서는 어떨까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이게 이제 극지방이고 우리가 있는 곳은 한 북위 요 정도 될 거거든요.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어쨌든 태양이 이제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면 해가 뜨거지는 시간도 계절에 따라서 달랐고 태양의 고도도 달랐고 이렇거든. 저거를 잘 머릿속에서 움직여 봐봐. 적도가 되면 태양이 어떻게 움직일까? 조금만 더 움직여 볼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가는 게 극지방으로 올라갈수록 태양의 움직임이었어. 태양이 엄청 오래 떠있네요 그러면. 응? 태양이 엄청 오래 떠있네요. 그치. 그 얘네가 이제 북이 58도니까 이런 데를 넘어가면 이제 백야가 나오는 데거든. 이런 데는 북이 70도를 넘어가면. 저것도 백야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요렇게 얘가 요렇게 백야. 되면서 백야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제 낮과 밤이 어쨌든 계속 반복되려고 하면 요 정도 위치로 와야 돼요. 이 정도 위치로 와야 되고 그럼 점점 더 남쪽으로 가서 적도에 가까이 갈수록 이 태양이 움직이는 선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로 서잖아요. 수직에 가깝게 변하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진짜로 적도에 가면 요렇게 움직여. 자, 이거 일단 꺼봐야 돼. 자, 낮의 길이가 어떨까? 현아, 네. 낮의 길이가 어떨까? 이건 지금 춘분날, 추분날이거든요. 예. 그러면 동짓날이나 하짓날을 저렇게 완벽하게 그대로 지내시겠어요? 동짓날이나 하짓날의 낮의 딱 길이가 어떻게 절반이네. 될까? 딱 절반이네 12시간. 이 춘분날, 추분날은 딱 12시간이야. 그러면 동짓날이나 하짓날도 어떨까? 또 12시간. 왜? 네? 진짜로? 동짓날이 더 짧거나 하진 않아? 왜냐면은 6시간씩? 똑같은 거 아닌가요? 똑같아요. 맞아. 그래서 하늘에 딱 반 정도를 6시간 동안 딱 보는 거야. 적도 걸치면 저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적도에 사실은 땅이 있는 경우가 잘 없어. 몇 군데 없죠? 우리가 지도를 봐도 딱 저 떨어지는 시간도 똑같아요. 뜨는 시간이랑 떨어지는 시간. 그렇지. 항상 똑같아 얘네는. 그러니까 얘네는 계절이라는 개념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어요. 계절이 없어요. 신기하네. 이런 지역에는 그것도 없어. 나무에 나이테도 안 생깁니다. 네? 그건 처음 들어요?
나이대 없어요. 그러면은 나이 몇 살인지 몰라요? 알기가 힘들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이테라는 게 이제 여름에 좀 많이 자라는 부분하고 겨울에 덜 자라면서 그러니까, 색깔이 그러니까. 진해지는 부분이 반복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계절이 없으니까 없어요. 나이테 같은 것도 없습니다. 나이가 무조건 저보다 어리다고 보면 돼. 글쎄 뭐 어쨌든 하여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낮의 길이도 변화가 없고 태양의 고도는 언제가 제일 높은 게 돼?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그치 충분 이때 제일 높이 9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닐 때는 요만큼이잖아. 그러니까 23.5도를 뺀 76도 정도가 되거든요. 고도가. 그래서 적도에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의 태양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를 항상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지구 안에서도 당연히 다양한 모습으로 해가 뜨고 질 수 있다. 이런 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65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제 위도에 따른 계절 뭐 이렇게 하면서 계절 변화에 대한 얘기 있는데 아까 북극과 남극은 이제 완전히 반대로 백야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백야가 있을 때가 약간 여름이겠죠. 그럴 거고 적도 지방은 지금처럼 계절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실제의 상황이라고 된 얘기가 뭐냐면 진짜로 북극에서는 딱 6개월 동안만 밝을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굴절의 결과로 이 아까 이제 해 뜰 때 여명 얘기했던 것처럼 지평선 아래에 18도 정도 떨어져 있을 때도 그때부터 밝아지기 시작한다. 극지방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이쯤을 돌고 있을 때부터 여기쯤을 돌고 있을 때부터 북극은 밝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아주 밝은 계절은 한 3개월 정도 지속된다. 아주 밝은, 아주 어두운 거거든요. 현 이제 나가면 되겠네. 알겠습니다. 숙제 근데 좀 해가지고 와. 해건데요. 해가 옵션할 건데요.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거는 오늘 3강 끝까지 못 갈 것 같은데요. 근데 그 하나 그러면 1권 2권은 네, 해가지고. 그 뭐지 복수 문제 완벽할 수 있는 게 네, 있어요. 해가지고 하십시오. 아니면은 제가 쌤 내일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내일 아침에 오면 있어. 아침 저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약했잖아요. 계약했어? 아니 멀었지. 그 초등학교가 버리 1일 계약 맞아. 계약했구나. 이제 저도 고생해가지고 이제 2학기다. 시험 쳐야 된다. 대박. 네. 안 돼요. 막상. 그래 하면 할 수는 있지. 엄마 좀 잘했어. 중학교 시험 해야지. 그래. 자, 현이는 가고 우리는 뒤에 시간 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어디까지? 저뭐 하나만 보고 왔대요. 그래서 뭐? 소리 안 내요. 아무 소리가 안 나요. 아니요, 밖에서 봐. 무조건 중요한 거예요. 아니 밖에 가서 봐. 자, 우리는 시간 기록을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자, 시간 측정은 뭔데? 다시 됐습니다. 이요. 뭐지? 로또 아닌데. 아니 재밌어가지고 로또는 아닌데. 저그 캡처하는 거. 아니다. 저 그거 보내야 돼요. 빨리 가라. 안녕히 계세요. 네. 자, 3.3 시간. 원래 우리는 시간을 정하는 기준이 항상 뭐였냐면 결국은 낮이거든요. 옛날에 이제 시계가 별로 없고 이런 시절을 생각해 보면 결국에는 뭘 가지고 시간을 측정했냐면 낮의 길이를 가지고 시간 측정했단 말이지. 그런데 낮의 길이는 방금 얘기했듯이 항상 어때? 계절마다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낮의 길이보다는 조금 더 변하지 않는 게 뭐였냐면 아까 얘기했던 남중고도야, 남중고도. 그래서 정오를 이제 기준으로 약간 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일단 넘어가면서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가 어쨌든 정오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태양이 떠서 지는 낮의 길이가 계속 다르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낮의 길이에도 보면 태양에 대한 지구의 자전 주기로서 태양일이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사람들은 아크투루스 같은 별이 떴다 지는 시간을 만약에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 거의 똑같은 시간일 수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걸 보기도 힘들고 그걸 시간으로 인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인들은 태양일을 이용해서 쓰는 거고, 천문학자들은 항성일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적경과 적이상에서 얘가 이제 몇 시가 지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사용을 한다는 거지. 자, 태양일이 항성일보다 조금 더 길어지는데 그 이유가 오른쪽 그림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일은 뭐냐면 태양이 어쨌든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올 때까지인 거야. 정오에서 정오까지든 뭐 이런 개념인데, 지금 요 그림에서도 보면 정오에서 정오까지를 넣는 거거든. 그러면 A 위치에서 태양을 바라봤을 때 여기가 딱 정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한 바퀴 자전해가지고 다음 정오가 되려고 하면 똑같은 C 방향이 아니라 한 1도 정도를 더 돌아야 태양이 딱 남중하는 정오에 오는 거야. 그래서 태양일이 조금 더 길다는 거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이 C 방향을 바라보는 C 방향에 있는 어떤 별, 항성을 기준으로 하루를 측정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게 항성일이고 얘는 이제 태양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건 이제 뭐 항성월, 나중에 월을 정할 때도 쓸 수 있고 뭐 그렇게 할 때도 다 이제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쓸 수 있어. 여하튼 그래서 이제 태양일이 항성일보다는 조금 더 길고 약 4분 정도를 더 돌아야 된다. 요렇게 이 방향보다 이 방향으로 맞춰지려고 하면 한 4분 정도가 더 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별이 뜨는 시간을 볼 때 태양을 기준으로 놓으면 한 4분씩 조금 더 일찍 나가서 봐야 똑같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지. 별은 똑같은 시간으로 보니까. 그래서 요게 이제 겉보기 태양시라는 개념이에요. 겉보기, 우리가 그냥 겉으로 움직이는 태양을 봤을 때의 시간, 요렇게 했을 때 겉보기 태양시라고 얘기를 하고, 이때 하루 중 처음 반이 아까 얘기했던 자오선을 통과하기 전이잖아, 그지? 그래서 오전, AM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 이 자오선을 기준으로 해서 자오선을 정오에 통과할 거니까 정오가 지나면서 자오선을 통과하고 나면 오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부른다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 이 겉보기 태양시가 일정하지가 못해. 왜냐하면 공전 궤도가 완전한 원이 아니고 그에 따라서 지구가 공전하는 속도가 약간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거를 똑같은 시간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교정을 하냐면, 혹시 평균 속도 들어본 적 있어요? 평균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갔을 때의 속도를 가정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평균 태양시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지구가 1년 동안 똑같은 속도로 공전해 간다고 가정했을 때의 하루를 가정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얘는 24시간으로 결정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24시간을 이제 평균 태양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평균 태양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태양시랑은 또 약간 차이가 생기겠죠. 왜냐면 하루에 4분 정도씩 더 돌아야 되는 거였으니까 딱 정오에 얘가 해가 딱 남중하지 않을 수 있잖아, 이 평균 태양시로 맞춰가게 되면.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좀 맞춰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거치게 돼요. 여하튼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 시차가 생기는 거, 지역마다 경도에 따라서 시차가 생기는 얘기들, 요런 얘기들 쭉 있고, 그리고 그 국제 날짜 변경선 바로 위에 1조 전략 시간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서머타임 들어갔죠. 근데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서머타임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얘네는 이거를, 그래서 나도 이번에 1조 전략 시간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정확히 이해를 했는데, 아침 해가 엄청 일찍 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안 쓰잖아요. 근데 얘네가 이제 이 서머타임을 도입한 것도 세계 1차 대전에 때 도입을 한 거래. 그래서 그 아침에 일찍 뜬 햇빛이 아까우니까 하루를 1시간 일찍 시작해서 전기도 아끼고 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한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EU나 이런 데서는 미국, 캐나다 이런 데서 일부 이제 이 서머 타임을 쓰고 있는데 대신에 이제 밤 아주 늦게까지 이제 해가 떠 있는 효과가 나타날 거잖아. 우리가 그냥 여름에도 해가 긴데, 그죠? 1시간 더 빨리 시작했으니까 엄청 늦게까지 이제 해가 떠 있는 효과가 나타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거나 이렇게 이제 훨씬 좋게 요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인 거죠. 이것도 뭐 없애네 만에 말이 좀 있긴 한가 보다. 여하튼 그래서 이거를 일조 전략 시간, 서머 타임 이런 것들을 쓰기도 한다. 날짜 변경선은 이제 아까 얘기했어요, 그죠? 1시간씩 이렇게 이 경도선에 따라서 시간이 점점 변하다가 결국에 날짜가 변해야 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넘어가 보면 날짜 변경선을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대륙을 뚝 자르기가 좀 애매하니까 왜냐면 이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시간을 써야 될 거잖아요, 같은 날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섬이라든지 대륙을 약간 피해가지고 날짜 변경선을 결정해 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딱 바다에 둔 거지. 그래서 육지에서 어떤 나라 안에서 갑자기 날짜가 바뀌는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국제 날짜 변경선 있는 그 저 밑으로 가면 3.4역 바로 위에 보면 그 얘기가 있어. 저 일본이 이제 진주만 폭격한 날짜를 미국에서는 12월 7일로 기록하고 있고 일본은 12월 8일 월요일로 기록하고 있어. 왜냐하면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미국과 일본이 하루 딱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여기 달력에 관련된 얘기거든요. 중요한 얘기지만 역 정도까지 오늘 할 수 있겠다. 역 이게 이제 달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오늘 며칠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이 달력 역의 자연적인 단위는 날짜, 그러니까 태양이 하루 돌아가는 시간인 거잖아요. 하루 오늘 그 다음에 내일 다음 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날이 이제 가장 기본 단위가 되고 그 다음에 달의 공전 주기에 근거해서 보통 한 달이 결정이 되고 태양 공전, 정확히 이제 지구가 공전하는 거지. 지구의 공전 주기에 의해서 년 이렇게 이제 달력의 주기가 결정이 된다라는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서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 가지 주기에 공통약수가 없어요. 공약수가 없어. 그러니까 딱 정확하게 예를 들면 뭐 하루가 딱 30번 반복이 돼서 달이 되면 딱 깔끔하잖아. 그지? 그리고 30일이 딱 12번 반복돼서 하면 딱 좋은데 그런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맞추는 거는 실질적으로는 포기했다. 포기했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이걸 이제 맞추기 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쨌든 씁니다. 그런 방법들을 쓴 거고.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부터 이제 초기의 달력 이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 당연히 초기 문명에는 이게 되게 중요했어.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맨 처음에 이 인류가 생기고 나서 뭐랄까 방랑을 하던 시기나 이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조금 시간이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가 이제 농경 사회로 진입을 하면서는 이 태양의 움직임이 엄청 중요했겠지 사실. 특히나 이제 이 적도 부분보다는 약간 이제 뭐 황하 문명이나 이런 쪽으로 와서 약간 그 중위도 지역 쪽에 오면 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가 길고 밝을 때 이럴 때 이제 작물을 키우는 게 훨씬 유리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이 달력의 개념이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정보이면서 권력이기도 했던 거지. 여하튼 그래서 보면 이제 가장 오래된 유물이 뭐냐면 일단 우리가 이제 영국의 이제 스톤헨지가 가장 오래된 이런 달력의 어떤 기원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BC 2800년 정도 되었다라고 이제 그때부터 BC 1500년까지 몇 세기 동안 건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정한 시간에 하지와 동지 같은 시간에는 달과 태양이 이 어떤 도를 향해서 딱 이렇게 배열이 되도록 뭐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야인들 또한 마야 달력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잖아. 마야 달력이 무슨
2000 몇 년 이후가 없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가 있었으나 뭐 그들은 뭐 2000 몇 년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겠네요. 어쨌든 그래서 마야역은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했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마야인들은 그래서 한 해의 길이와 태음월에 정확하게 관련 지우려 하진 않았고 그냥 뭐 아주 먼 시간까지 내려다 보는 뭐 이런 건데 금성의 위치 이런 거에 좀 더 기반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를 예측하는 데 훨씬 유용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고대 중국인들이 일부가 여기는 이제 궁정천문학자 혹은 점성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구 달의 운동이나 목성의 주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달력 개념이 있었던 거고 신라에도 뭐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뭐 지금 정확하게 어떤 정도까지 기록이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학계에 보고된 바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서양에서 썼던 여러 가지 달력들 중에 가장 이제 좀 근원이 되는 게 뭐라고 보냐면 지금 율리우스 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냐면 1년이 365.251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 값과 좀 유사를 하죠. 그래서 4년마다 예외를 두고 1년은 365일 그 다음에 4년이 지나고 나면 하루를 첨가해서 366일이 되도록 한 거야. 하여튼 대충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이 365.25 평균 길이가 이 정도 되도록 만들고 한 달의 길이는 약 30일 정도를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얘도 율리우스 역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뒤로 넘어가면 그래서 그레고리력이 나옵니다. 그레고리력이 이 율리우스 역의 수정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이 이 그레고리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율리우스 역이 실제 그러니까 많이 자연을 반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1년에 11분 정도 차이가 났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서 결국에는 봄의 첫날이 3월 21일이 아니고 3월 11일에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게 너무 밀렸기 때문에 결국에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13세가 더 나은 달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레고리력으로 이제 반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충분점이 3월 21일에서 시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달력에서 일단 10일을 삭제해요. 그러니까 이 해, 이거 그레고리라고 반포하던 해 10일을 삭제. 그래서 며칠? 9월 4일 다음 날이 9월 15일이 된 거야. 1582년에 한번 일단 요렇게 해서 리셋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윤년에 대한 규칙을 바꾸어 가지고 율리우스에서는 4번의 세기에 4번 들어가는 윤년을 3번은 평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잡해. 자, 4년에 한 번씩 윤년이 들어오잖아요. 2월 29일에 생기잖아. 근데 요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100년 중에 한 번은 빼는 거야. 그러니까 100년이면 예를 들면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 중에 400으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에는 윤년을 안 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2000년의 달력을 보면 2월 28일이에요 그냥. 근데 다시 2100년이 되면 29일이 되는 거지. 2월 29일. 그래서 하여튼 날짜를 조금 뺀 거야. 이 율리우스 역에서. 그렇게 하면서 보정을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최대한 좀 차이가 덜 하도록 보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당연히 이 달력도 모든 곳에서 바로 쓰진 않았겠죠. 근데 이제 뭐 유럽이나 이쪽에서 먼저 쓰기 시작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쓰기 시작한 게 러시아 같은 경우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똑같은 걸 써야 되잖아.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이제 뭐 교역이라든지 뭐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될 거기 때문에 날짜와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그 협의가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실제로도 아까 그
뭐냐 표준시 얘기 안 했는데 표준시 같은 경우에도 이 시간을 공통으로 맞춰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는 철도가 생기면서부터였다고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하고 저기 딱 도착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시간을 똑같이 이제 그 정하는 거 시작 시간을 똑같이 정하는 거 이제 이런 데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요구가 생겼던 거거든. 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해서 표준시가 생기고 지금 그레고리력을 사용을 한다. 우리나라의 양력이라고 부르는 날짜가 이제 그레고리력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음력으로 붙어 있는 날짜는 태음태양력이라고 부르거든요. 요거는 우리나라랑 동아시아의 몇몇 나라에서만 사용을 해요. 요거는 달의 운동이랑 이런 거랑 얘기를 하면서 달의 운동에 조금 더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달의 운동을 얘기하면 조금 더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선생님 그렇게 다 못했어.